김봉순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소연 없으세요? 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새로 처음 오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이거 음료는 누가 저기 박조 가셨어요? 네, 면장님. 김나무 면장님. 면장이 현직이에요? 김나무 김나무 면장님 오셨어요? 가셨어요. 아까 가셨어요? 가보시다고 가셨어요. 밥 먹으러 오신대. 하여튼 안 계시다는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은 임봉수님. 아이고 임봉수 대학장님. 오늘 수박도 다 먹어보셨나요? 그래 먼저 보내드리시고. 네. 그러면 새로 오신 두 분 누가 먼저 하실까요? 머리 희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인사하시라고. 먼저 안 하셨잖아요. 이게 나오셔서 이름도 좀 쓰시고. 나와서 또 끝났어. 어렵네. 한문으로 쓰셔야 한문으로 쓰셔야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함 이름 쓰세요.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쓰세요. 손만 닿아야 돼. 손가락만 그러네. 이게.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갖다 나이 선생님의 너무 지금 뭔가 갑자기 보니까 김현호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예, 저는 노동 본동에 사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50년생이고요. 딴 건 뭐 이야기할 게 별것 없습니다. 김나무 면장하고 뭐 돼요? 예? 김나무 면장하고 형제가 잘 몰라요. 이름 써야 돼요? 아니 그냥 위에다 쓰세요. 밑에다 쓰시든 옆에다 쓰시든. 다른 손 안 닿게. 이렇게 되시네. 아니 그냥. 이거 좀 이오준. 대전에 사는 이오준입니다. 우리 옛날 거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뭐 같이 있다고 해서 좀 배워보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개 누가 하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여기 성민호 씨 아니요 저 박사 조기종 씨가. 목소리가 좋으셔요. 두 분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인연을 맺으시면 이제 올해 인연을 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논어 시간은 이제 앞에 시간 늦게 끝났는지 그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이거 뭐 이거 동영상을 찍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논어는 뭐 그야말로 이제 단편적이고 한 토막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잘 들으시면 그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뭐 단편적인 여러 개를 다 하시기는 어렵고
이제 한 두세 가지, 두세 편, 두세 장이라고 해야 돼? 두세 장 정도밖에 이제 못 나가는데, 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잘 못 맞춰요. 열심히 들으시면 거기에 나도 저도 열심히 해서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이해를 해주시고 들쭉날쭉을 해서 뭐 다 50분도 하고 뭐 40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 한문은 그야말로 글자가 바로 한 글자 하나하나가 뜻 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그거하고 연결되어져서 단어들도 많이 알 수가 있고요. 또 문장도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면서 그 뜻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문장 이해하는데도 하여튼 기본으로는 한자 글자를 많이 알아야 기본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도 한자를 괄호 안에다가도 넣고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또 한문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한글 전용이라고 해서 그 한글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어휘력 같은 거를 어휘가 한 80% 이상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한자를 알면 그만큼 유리한 점도 많은데 언제부턴가 한글 전용을 해서 한자를 너무 안 가르치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은 뭐 자기 글이 가나 히라가라 가나가라로 해서 가나로 해서 했기 때문에 토나 어떤 동사의 변화 이런 정도로 쓰여지고 전부 한자를 그대로 써서 그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공부를 한 4,000자에 2,000자에 3,000자는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1,000자도 안 시키는 이런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이런 생활 속에서 한자 필요하다. 근데 뭐 이게 이제 한자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한자만 아는 것보다는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유교 문화 중에서 유교를 집대성하신 우리가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해서 대성전이라고 하는 대성전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저 성교나 이런 데나 또는 성균관에 공자님을 모신 사당 이름을 대성전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하고 이룰성대 성인이라는 성대는요. 대성전 왜 대성전이냐 하면은 공자를 이제 후세에 추앙하기를 대성지성 문성왕 뭐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야말로 이제 모든 권능을 교육의 권능 특히 사상 교육의 권능을 말하자면 가지신 그러한 역사에 그래서 대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다 이 자를 써서 집대성한다 이거예요. 그 앞에 사상이나 이러한 문화를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는 뜻에서 집대성. 그러니까 성인 중에서 맹자는 공자님을 평하기를 집대성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를 집대성한 분. 그래서 거기서 대성이란 말을 따오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성스러운 그 대성지성 문성함 해서 그 대성전의 위패를 써서 이렇게 모셔. 그러고 이제 춘추로 제사를 향사를 지내죠. 그러한 제사를 지낼 때 그 위패 대성지성 문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집대성은, 그래서 그 집대성한 성인의 그 말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가 사실은 이루어진 셈이고, 우리가 유교만이 아니고 유교와 그 다음에 불교로 우리 생활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유불,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전에 있는 유불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유불선 선교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가르침에 각각 특성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우선 보면은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이게 필수품 할 때, 생활 필수품 할 때 이 필수를 쓰기, 숫자. 이게 채반수라고 그러는데, 제수를 마련한다 할 때, 제수할 때 숫자, 이 숫자가 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이제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사유, 사상, 생각을 담고 가르치는, 담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문이나 가르침의 종교적 가르침을 유교라고 하고 또는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글자가 이루어졌고, 여기는 사람인변의 안일불자, 달라불자라고 하는데, 달라라 S자, 달라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약자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에서 이 달라불, 중국 사람들은 이걸 써서, 우리가 몇 불래, 1불에 얼마다, 1달러라고 하는 말도 쓰고, 1불이라고도 쓰죠. 그 불자는 1달러 불자, 아닐 불자예요, 요것은. 그래서 절대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닐 불자하고 같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절대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글자의 원인 근원도 이게 활궁자인데요. 활궁자인데 활궁에 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파생한 글자가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말하자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인간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초인간 세계다. 우선 금욕하고 또 삼진치를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고,
삼진치를 초월하는 일, 삼진치 그 어리석은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성을, 가비라 성을 넘어와서 출가를 하는 거죠. 출가를 할 때 그 왕자의 몸으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저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깨달아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갔던 것이죠.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금욕해야 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깨달아서 큰 부처님이 되셨지만 이건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다. 인간 세계. 인간은 뭐 하여튼 동물적인 차원에서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본능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본능 그 자체를 말하자면 억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벗어나려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세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이렇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인간 세계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다 해서 달라 불자를 써서 안일 불자 써서 인간 세계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문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신선선자인데요. 신선의 세계는 자연주의이고, 인간의 어떤 그 속세,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속세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의 세계. 그래서 되게 여기는 산에 사는 사람. 그래서 산 몇 살자가 쓰여진 거다. 우리 볼 수 없고. 자연을 하고, 이러한 인간의,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간의 세계를 안고 그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몇 살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불선이 다 인간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인간의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건 뭐야? 그러니까 우선 인간이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또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신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그래서 부모 유신, 뭐 이러한 질서, 이것이 필수적인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르침을 이 내용으로 삼는 하나의 가르침이 유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유교를 집대성한 분이 이제 공자가 제자들과의 이야기, 한 토막, 이것을 후세 제자들이 이제 몇 사람 이제 편집위원이 있었겠죠. 위원처럼 주도적인 이제 편집, 그건 뭐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은 가끔 중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증자의 문인과 함께 또는 유자라고 하는 제자인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논어의 다른
공자의 직접 제자는 자자가 붙은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 정자라고 하는, 직자라고 하는 논어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자를 붙였다는 점에서는 그 세력이 컸고 또 그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유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오는데 그 유자의 제자도 거기에 참여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철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자의 뜻을 펴기 위해서 뜻을 펴면 그 당시는 그냥 종교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정치의 방법으로 세상에 자기의 생각을 공자님의 뜻을 펼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생각으로 큰 거예요. 정치와 그 다음에 교육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천하를 수레바퀴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해서 철환 천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환 천하. 그건 뭐 그렇더라도 중국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같은 데도 안 와보셨고 중국 중에서도 중국에 이제 몇 군데 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천하의 개념이 하늘 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중국이 중심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다녔겠지만 그냥 여행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또 펴고 싶었던 것.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서를 편찬하고 또 주역을 지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 이 지금 다섯 번째 권 5편의 이름은 공야장인데 공야장이라는 그 제자이면서 직접 사위를 삼았어요. 훌륭해서. 그러기 때문에 공야장 편은 제자들과의 또 공자님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공자님의 그 모습 또 언행 이런 문명, 문화 이런 것을 위주로 했던 이러한 부분이 바로 공야장입니다. 진도로 말하면 13장까지 했나요? 13장까지 했는데 12장하고 13, 14 12장은 지난주에 했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난 시간을 이어서 한다는 의미로 12장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서론이 흔히들 말하면 왜 서론이 길어 이렇게 하실 텐지 모르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논어를 그동안에 자주 못 나오신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좀 한번 복습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론이 아니고 12장하고 13장을 우선 성독을 하는데 성독하기 전에 한번 해석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독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공자님과 대화도 아니고 또 스승 제자들끼리의 대화도 아니고 그냥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님에 대한 평을 한 것을 이 편집자들이 모아서 이러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스승님을 말씀하는 건데요. 최고의 스승이다. 그래서 하늘천자, 요 얘기 하면 생각나시죠? 하늘천자 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다. 이런 얘기. 거기다가 이제 보통 선생님을 쓰고 있는, 선생님으로 말하고 있는 아들 자자를 써서 공부자. 거기다가 이제 성이 공이니까 공부자. 그래서 유교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공부자주의라고 한다. 그게 공부자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로 해서 콩푸샤니즘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건 최고의 선생님. 근데 지금의 요즘 학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선생님을 알기를 뭘로 아는지.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최고로 사실은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식한테는 최고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일본의 우리한테는 아주 정적이죠. 도조라고 하는 그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서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집에 와가지고 아주 막 욕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무시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도 안 듣는 거야. 지 아버지가 말하자면 수상이니까 일본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어느 날 가정 방문을 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짰어요. 그래 이제 이 아들이 볼 때 보니까 그날 딱 이제 선생님 보니까 그 아들이 도주가 직접 말하자면 수사이니까 뭐 직접 집일을 합니까? 안 하죠. 다 하인들이 하는데 뭐 벗은 발 벗고 나서서 집안 청소하고 막 정리도 하고 말이죠. 깨끗이 막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한 거야. 우리 아버지 안 하시는, 수상으로서 뭐 최고 권력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던 그걸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내놈아, 네 선생님 오신단다. 선생님 오시면 그냥 시켜서 하시지 왜 시켜? 그러고 혼을 내주면서 선생님 오시는데 인마 그래서 되냐? 내가 직접 해야지. 그러고 이제 진짜 그걸 보고서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오시니까 그냥 벗은 발로 나가 뛰어가서 불식도로 절을 하고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식이 거만하고 안한무인이고 그러한 나쁜 습관을 고쳤다.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런 세상에 없는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더 무서워하는 그 아버지가 더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선생님이구나. 이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그때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그래? 의 선생님 그러더냐? 그러고서 쫓아가서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고발하고 이런 폭력이라고 하고
학생 폭력이라. 아니, 사랑해도 못 때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교육이지, 가서 학원보다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 인격적으로 선생님, 학원 선생은 학원 선생님인 거고, 지식 전달자고,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해요. 은사가 돼야 돼요. 은사. 그게 그렇게 해야, 그걸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전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망 없습니다. 인격 교육이 돼야죠. 지식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늘처럼 뼈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 공부자. 부자의, 큰 스승님의 문장은 이제 그 덕성에 표출되어져 나타난 모든 것들을 밖에 나타나는 덕성의 나타남을 말한다. 지금 말하는 문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도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 문장이라는 센텐스, 문장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언행과 문화적 어떤 가르침, 교화적 그러한 말씀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문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큰 스승님의 문장은 가득이 문장, 얻어 들을 수가 있거니와. 얻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안 들은 적이 없다가 일상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돼요. 얻어 듣는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부자지 성여 천도, 공자님의 성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나 천도에 대한 문제, 그 더불어서는 더불어 그야말로 함께, 그러니까 성과 함께 천도를 목적어는 그게 성여 천도고, 말한다는 얘기, 말하는 것은 이게 주절인데, 선생님의 본성,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 또 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은 불가득이 뭐냐, 얻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주 하지 않으신 것들 분명하고, 또 하나는 하셨더라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천도의 문제는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얘기니까 공자가 교육의 대가신데, 인류의 스승이신데, 그 어려운 문제 자꾸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었던 이런 것도 말씀을 잘 안 하신 거고, 또 했다 하더라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공이 볼 때는. 자공의 그 기록으로는. 그러니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얻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과 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학을 고대 유학으로, 근본 유학으로 공맹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나라, 한수한자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시대를 말하자면 그
거기 이제 그거는 하나의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 풀이 글자 풀이, 문장 풀이 또는 그 책의 유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훈고학. 그 다음에 송대에 와서 송대 유학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송대는 성과 명 그리고 성, 이기, 이냐 기냐 하는. 그러니까 K유교라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교의 내용은 이 송대 이후의 말하자면 성리학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K유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유교문화연구원도 진흥원도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조에 유행했던 성리학을 위주로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성리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교의 근본 문제. 그것이 근본 문제는 이제 성명 이기론. 이는 뭐고 기는 뭐냐? 성이 이냐? 성은 기냐? 또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신성. 그래서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이름의 본래 이름은 심성이기의 학이에요. 그걸 줄여서 성자하고 이자하고 그래서 심성이기지 학. 이기지 학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본래 이름은 심성이기지학. 어느 시대에 유행했냐면 송대 이후, 육군자 이후에 유행했던 그 사조가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안양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입되어 가지고 근세조선 중기에 상당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유학은 성리학이다. 성리학. 근데 원래는 심성과 이기의 문제다. 이기는 이 우주가 이로 되어 있느냐, 기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이에 딱 표출이냐, 기의 표출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가 표출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발이라고 해요. 발. 필발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발 기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발 기발 서로. 이발이냐 기발이냐 그것이 사실은 영남학파하고 이때 기후학파의 갈림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호남은 처음에는 이발 기발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호남하고 영남하고의 기대승이라는 고봉 기대승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남유학의 필두라고 하는 누구의 퇴계 이황과의 편지왕래 이런 데서 이발 기발론이 상당히 말하자면 경론을 해요. 편지로도 지금 같으면
세미나를 했으면 아마 저 정리가 잘 됐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편지로 오고 가고 그래서 기발.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가 바란 그러니까 이치가 나타나서 세상이 이루어진 거냐? 기가 나타나서 기가 표출되어서 세상에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느냐? 요 문제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논어 시간은 이거는 내 성여 천도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했는데, 이것도 진도의 하나라고 봐야 돼요. 복습이지만, 그래서, 이발 기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간 심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본성에 있어서는 네 가지, 인의예지를 네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단서다, 사단. 인, 의, 예, 지. 이거는 인간의 인간 본성의 심성이라고 본 거죠. 그 사단. 그 다음에 실정이 뭔가요? 실정, 일곱 가지 감정을 뭐라고 해요? 의로, 애락, 애오욕. 실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 칠정론이 근세 유학의 말하자면 핵심 주제였다. 이것이 정치와 또는 학파와 그 학파들이 벼슬을 나가서 정계 참여하면서 정치의 파장까지 몰고 간 거예요, 사실은. 사색단 파 어떤 면에서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사단은 이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인데, 원리는 인간으로 말하면 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 이성. 그러니까 사단 민의예지는 이성의 발로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발 문장을 그대로 한다면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하고 퇴계와 기교본과에 여러 차례 한 7, 8차 왜 토론을 하고 주고받은 결론이 퇴계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단은 인의예지는 착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발로해서 말이자 해서 거기에 기가 따른다. 그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에 따른다. 따라서 이성이 가자는 대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사단.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라. 이것이 이제 3번이라면 이건 그냥 담임표. 4단은 이게 퇴계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4단은 이성이 발로해서 그 감정이 따르는 것이고, 감정이 그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정은 말하자면 이성이 아니라 이건 감성이죠. 감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에서 나오는 건 분명하다.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적인 형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형이 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형이 하적인 사물의 그 원리에서 출발을 해서 이성이 그것을 따른다고 보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타고 있는 자가 말을 일리 가든가 천리 가든가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성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성은 여기서 타고 있는 것이다. 말 타듯이 타고 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석사 박사 학위를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대개가 K6교의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석박사 과정에서나 다룰 문제라고 해놔서 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냥 비교해서 말하면 이성과 감성을 따져놓고 보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율곡은 퇴계를 선생님으로 해서 젊었을 때 찾아가고 30몇 살 때 찾아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는 그러고 이제 퇴계의 문인록에도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제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퇴계가 돌아가신 뒤에도 뭐 말하자면 만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관계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후세에 볼 때 이 율곡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을 했어요. 어떤 걸 인정했냐면 바로 이발이 기승지. 4단 7정을 그러니까 사실상은 7정은 뭐 그 따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4단은 그러니까 기발이 이승.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발이 기승지, 기수지. 그래서 이 기발이 이승지, 요거네요. 기발이 이승지, 요거를 말하자면 그래서 퇴계는 이발, 기발.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조금 수정을 내가 좀 착각했는데 이성은 겉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율곡이 그래서 오직 기발이 이 승지만이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는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 논문은 안 썼지만 여기서는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표현되어 나타났다는 뜻이고 여기서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이에서 출발했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율곡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냐, 표출되어진 것만을 본다면 이건 표출되어진 것은 이가 표출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겉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 인간으로 말하면 희로애락의 감정, 우주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치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율곡이 맞는 말이죠. 근데 나는 이 퇴계가 이발을 얘기했을 때 발자는 이로부터 출발했다. 이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로 한다면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로부터 이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로부터 나왔다. 기가 기로부터 나왔다. 그 부터 나왔다 할 때 한다면 이거는 나는 율곡도 맞고 퇴계도 맞는 겁니다. 이 발에 대한 개념을 지금처럼 토론이나 했으면 그런 거 아닌데, 그 퇴계 사후에 율곡이 오래 살았으니까 더 오래 살아서 율곡이 이걸 주장하게 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기발 이승설을 말하자면 바라는 건 오직 기뿐이다. 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이치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은 이제 기호학파거든요. 이발도 인정하고 기발도 인정하고 이발소도 가고 기발도 가고 그러면 그건 이제 쌍발이죠. 쌍발. 그야말로 두 가지가 다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따르는 학파가 영남학파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둘 다가 틀린 게 아니다. 나는 그 언젠가 하면 그렇게 하면 이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겉으로 안 나타나서도 이는 있으니까, 이는 있다고 본 거니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뭐로 나타나? 기로 나타나. 그러니까 기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간의 심성 문제로 좁혀서 말하면 이기로는 이건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 세상 이치, 세상의 사물이기 때문에 우주론이라고 해요. 이 심성론은 인성론이라고 하죠. 심성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결합해서 이기 심성을 연결해서 조선 근세요. 이것은 중국에서는 이만큼 발전을 못한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유학이 앞서갔다,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더 발전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발도 맞는데 이발할 때는 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이로부터 출발해요. 여기 기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은 이 기로부터 출발해서 말하자면 그 이치가 보이지 않는 이치가 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서 말 타듯이 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기를 말하자면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이가 그 속에 타고 있다. 그 말하자면 이발 기술이가 되는 거죠. 그 기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기로부터 출발한 기는
출발해가지고는 그다음 거기에 이가 타고 있는. 근데 요 기가 발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가 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곡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좀 아주 멀리 갔네요. 그래서 이 성여천도라고 하는 문제는 그만큼 공자시대도 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주제는 아니었어요. 왜?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이고 또는 인격성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중요하니까 공자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할 기회도 적었고 또 설사 말을 했더라도 그 제자가 알아먹을 수가 요즘 말대로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차원이 높으니까. 저도 이제 성여천도에 대한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혹시라도 이렇게 한다면 불가대기문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평이에요. 말하자면 공자에 대한 말하자면 제자의 눈에 비친 평이 그렇다. 그래서 불가득이문 가득이문 그 불자는 앞에서 부정문이고 가득이문은 긍정문인데 득이문이라고 가득이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다. 득자는 얻을 득자니까 체득하고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가능성 말 들을 수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도 있고 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어서 알아들을 수가 별로 하신 적이 별로 없어서 들은 적이 없어. 이런 거가 해석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종래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안 하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문장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시고 늘상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그 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셔서 못 알아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온 것이 종래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수정을 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이건 식법을 해서 알아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그랬는데 참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도는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도, 지도, 인도, 삼재 지도가 유교에 있어서의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 근거가 바로 천도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이치가 이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그 근거, 사람 살아가는 도리의 근거가 바로 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공자께서는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왜 안 하셨겠는가? 공자께서도 하셨는데 못 알아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천도의 도자는 그 다음 문장에 길노자하고 달라요. 네, 길노자. 그래서 지금 말씀은 길노자는 이게 이제 발족자가 있잖아요. 발족자. 이 발족자도요,
사실은 요게 입구자는 요건 머리예요. 사실은 머리에다가 다리를 그린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그칠지자 요건 이제 그칠지자인데 그칠지자는 이제 가다 그치다 한다는 뜻에서 그칠지자는 이제 쓰는 그 만들어진 글자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각각각자예요. 각각각. 그러니까 왼발 각각, 오른발 각각. 이렇게 각각 띄워놓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길.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이렇게. 이건 뭐가 가는 길이냐? 머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생각까지 포함한 길을 길도자지만 머리까지 가는 건 이 두상도 가지만 생각도 가는 길이고 요거는 몸만 육체만 가는 길을 요자다. 그래갖고 자루라고 하는 말이 마침 나오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루는 어땠느냐? 자루의 그 품성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유문이요 미지에 능행하여서 요 구절로 보면 유문 미지 능행 여기까지 한 구예요. 구. 들음이 있으면 꼭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로의 생각이다. 그것을 반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이 있으면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아닙니다가 있잖아요. 실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두려워. 들으려고 더 들으면 또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직 그러니까 뭐 지식도 알으면 그 지식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그것을 실천할 일도 많아져야 돼.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게 두려워서 나 듣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듣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유공 오직 들음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듣는 것 지금 요즘 정보사회니까 자로는 정보를 들으면 그것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직 그 듣는 것조차를 꺼린다. 두려워한다. 이거는 많이 알아야죠. 정보를 많이 알고 그 많이 알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언행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로는 언행일치가 뭐 들으면 꼭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듣고서 실천을 못하니까 또 듣는 것이 싫다는데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듣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걸 실천하려니까. 꼭 듣는 대로 실천 꼭꼭 하는데 자꾸 듣는 것 많고 실천을 못하면 이게 자기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덕군자지 사람이 아니라. 도덕군자가 누구지 어째 듣는 대로 다 실천하고 산대. 아니 그러니까 그 자로는 그만큼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공자 제자 중에서 이제 자로는 이제 실천 들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못하니까 듣는 것 자체를 자꾸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 언행일치를 잘하는 제자다. 자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이 말하기를 묻기를 공자께 물은 거예요. 공문자를 하이 위지 물냐 있고 공자가 물을 묻자고요. 자공은
자공이 공자께 물어서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것은 자공이왈 하는 거는 앞에 자공이왈 12장에서 자공이왈 한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선생님한테 물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공문자라고 하는, 공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주석에 나오죠. 그 조그만 동그라미, 조그만 하얀 동그라미로 한자로 나와 있는데 공문자는 위나라, 위나라 대부야, 대부 교수를 대부로 한 사람이고 이름은 명은 글자는 알죠? 뭐 이름 글자 알겠죠? 명은 어다. 우리가 어라고 하는 글자는 예영 영어라는 말. 영어라는 말 아세요? 가도 나타나. 네, 감옥살이 하는 날 영어의 몸이다 이렇게. 감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모는 뭐를 의미하냐면 갇혀있다는 뜻이래요. 갇혀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명령을 어겨서 명령을 실천을 이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실현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사방에 맥혀 있는 감방에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영이에요. 갇혀 있을 갇힐 영. 그 다음에 어자도 갇힐 어자예요. 감방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이 네모는 큰 입구라고 그러죠. 큰 입구자는 이건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자는 우리가 다행행자죠. 행복행자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거 때 이건 열에서 하나까지 또 셋이.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행자예요. 행복한 행자. 행복한 행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옆에 이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막아주는 건데. 제 상자. 네, 제가 제 성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이에요. 행복을 이렇게 양쪽에서 에워 싸주는 그런 글자예요. 그런데 이 열에서 하나에서 열까지를 연결시키는, 그것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음양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주요 문제. 열은 늘 말씀하지만 열은 하나의 시간 사이클, 한 사이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열은 뭐냐면 한 사이클을 주관하는 하늘.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자라는 하나예요. 그래서 공간의 하나예요. 그래서 시간의 하나, 열, 공간의 하나. 그래서 11은 천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로 연결되는 글자를 제가 설명을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열을 더 크게 생각하는 입장의 사람이 뭐냐? 그게 선비다. 이게 일은 뭐냐? 이건 공간에 있는 건 뭐예요? 공간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거죠. 모든 물질적인 거기서 공간에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선비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열에서 하나 즉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시간, 이것이 열에서 하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에서 열로, 땅에서 하나에서 열로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살아가는 현실적인 세계. 하나, 땅에서 하나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자라서 열매로 열리는 열. 그 열이에요. 그 열매는 바로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간간자도 되는데요. 천간간자도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갑을병정 무기병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 천간간자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에서 지상에서 하나에서 열로 자라가는, 그러니까 자라가는 현실과 하늘에서 주어지는 시간 프로그램과 이것이 둘로 어떻게 딱 연결되어서 합치되어졌을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시간은 일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엉뚱한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다행인 자가 굉장히 아주 쉽게 쓰여진 글자인데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건 주역 안 하면 몰라요. 진짜예요. 이거 풀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흙tos다는 거예요. 열매가 땅 위에 떨어진 것, 그 땅이 바로 흙이다. 그 똑같이 열십자 한일자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풀어보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길로자도 이게 육신이 발이 가는 거니까 발이 하나씩 각각 이렇게 뛰어서 가는 곳, 그게 길로자예요. 이 사람도 걸려가고 저 사람도 가려고 각각 간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몸뚱아리가 가는 길을 길로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정신세계까지 머리의 생각까지 같이 가는 길은 이건 도다. 그래서 천도, 지도, 인도할 때 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들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로 들었으면은 그건 진리거든요. 진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더 할 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듣기만 자꾸 듣고 행동은 실천은 자꾸 밀려나가니까 더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것도 그런 거죠, 사실은. 공부하는 알으면 그 다음에 소화하고 또 알고 그러면 되는데 소화를 못하고 그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까마득하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그 공문자 여기서 나라 국자도 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라 국자도 이거는 큰 땅이에요. 땅. 요거는 작은 울타리 안에 좁은 데를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좁은 공간에는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죠.
요 또 하나 좁은 공간, 나무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어떡겠어요? 가지도 못 뻗겠지요. 뿌리도 뻗어나갈 수 없지요. 얼마나 고나요. 피곤하지, 피곤해. 그래서 고날 겁니다. 큰 것도 그 조그만 데서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원인은 작은데 그 속에 씨앗은 큰 씨앗이 들어있어. 큰 대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큰 씨가 들어있어요. 원인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원인인자 이날인자 나다인자. 그러면 나라부자는 어떻게 했냐? 나라는 여기서 여러 사람들, 이게 일구자에다가 한일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지키고 있는 혹자에게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다를 합하면 저 혹이라고 그래요. 혹은 어떻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하나하나를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 그래서 개개인의 혹자, 즉 말하면 개개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 그게 국가다. 그래서 큰 입구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니까 그 말하는 국민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 약자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임금왕을 잘 써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통하게 된 거죠.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 네모난 입구자, 큰 입구자, 그래, 여기서 그 이름이 이름으로, 요즘 같으면 이런 이름을 안 쓰죠. 갇혀 있는 건데, 영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어자를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이름이 어자고, 문자는 그냥 뭐냐? 이 공문이라, 공은 뭐냐? 공은 뭘까요? 공은 성인 것 같아요. 공은 성이고, 이름은 어고, 그 다음에 공문자는,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뭐 한국 사람들 자자, 문자 이름이 좋은 이름인데, 뭐 문학하는 여자니까 문자 좋잖아요. 이름 잘 됐다. 근데 이름은 그렇게 정은 안 돼요. 글자 뜻만 가지고 져서는 안 되고, 요즘 획수도 따져야 되고, 발음도 따져야 되고, 오행 따져야 돼요. 그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타고나왔느냐. 오행이 어느 금목수화토 중에 어느 기운이 약하냐. 약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한 것을 돕는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지켜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요즘 이름 뭐 그냥 우리 한국어로 막 그냥 짓고 그러니까 뭐 가람이 보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한자를 지려고 안 할 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러 오면 그거 봐주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시는데 써먹어야잖아요. 한자 공부했으면 또 써먹으면. 그래서 그 명리학도 조금은 아셔야 돼요. 명리학. 금이 많으냐, 수가 많으냐, 뭐가 많으냐, 뭐가 적으냐, 부족하냐, 이런 정도는 그냥 전체 다 속속들이 몰라도 알아서 써먹으면. 손자는 벌써 지났나요? 이제 정선 이름이 손자 이름 질 때도 벌써 지났네요. 그렇죠? 정선 이름이나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써먹으셔야 되니까 이해가 하시고. 아니, 문자는 좋아요. 근데 문자는 그렇게 쉽게 문자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하이 위지 문야 있고 어찌써 이르기를 위지 이르기를 문이라고 했나요? 이런 얘기예요. 공자한테.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기 때문에 문자를 썼느냐, 그런 문자를 써서 거기다 호를 졌느냐. 호가 아니라 하여튼 그 벼슬 저기에 작호를 하는데 아마 좀 시호를 시호는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호는 없었지만 자 이름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에게 이제 벼슬도 이렇게 높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호를 내렸어요. 시호 아시죠? 이 말씀은 이게 컴퓨터만 쓰다 보니까 뭘 읽자. 말씀에다가 돌아가신 사람의 호를 시호라고 높여서 부르시오. 여기다가 한국의 유명한 학자 또는 벼슬하시는 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선공인이 문헌공인이 이렇게 공자를 붙여서 시원. 그 문자는 이 문자는 열십자가 움직임. 이거는 그러니까 천도가 1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천도의 변화. 이게 열십자가 이게 천도인데 이것이 움직인 것, 변화라는 움직인 걸 의미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글자에서 동작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변화에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천도가 변화하여 드러나는 현상을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그러한 문명사회로 문화 쪽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한다. 문명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해요. 그 문이 밝은 것을 문명이라고 해요. 문화. 이 문자는 그러니까 그만큼 학식도 있고 훌륭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공자 말씀 대답을 해서 자공이 물음에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왈 민이 호학하고 아주 민첩하게 아주 뭐랄까 내리지 않고 항상 민첩한 민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직접 매 사건마다 그것을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민자예요.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이 매가 매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휘봉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한 사람. 매 사사건건 하나하나 매사를 직접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느려서는 안 되죠. 느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민첩하고 아주 빠르고 하는 거예요. 민첩하다고 하는 말 외에는 또 없나요? 그래서 명민하다. 명민, 무슨 말? 예민, 뭐라고 할 때 민요? 명민, 영민, 내민. 영민하다. 예. 영하고 뽀뿌리자 영하고 민첩하다. 영민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민첩하면서 이건 아시죠? 이거 손으로 이제 지휘봉을 잡은 거니까 항상 이쪽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루게 하는 것, 이루일 7. 이쪽의 목표를 향해서 지휘봉을 들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거기에 가도록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특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민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로자 배우라자. 민첩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행동은 민첩하고 배우기는 또 좋아하고. 그 훌륭한 인격적 훌륭한 사람이죠. 그거 하며 또 불치는 뭐예요? 안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함은 아래하 물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아는 체 하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해가지고 아랫사람한테 물어볼 일은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해야죠. 그래, 불치함은 그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랫사람한테 이 사정을 물어보고 그걸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치함,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문자를 붙일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로써 문이라고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자라고 할 때 문자를 썼는데 왜 썼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자공이가. 자공의 이름은? 이름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여러분에게 다 맞추리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건 저는 아니고, 공자 이름도 잘 모르는데 자공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공자 이름이 뭐죠? 이렇잖아요. 네. 언덕 산이 아니라 언덕 정도라 이런 얘기. 경전은 그런 의미도 되지만 왜 어디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이구산에 기도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은 구자. 자는 둘째이기 때문에 형지자로 처지라고 해서
형이 있는 거 분명히 나왔잖아요. 남용이 훌륭해서 형의 아들, 형의 딸로 서리를 삼았다. 그럼 나오잖아요. 요 2장. 중이라고 하는 이부산에서 나서 이자에다가 이부산 이자를 써서 중이고 이건 호반이 잘하고 있죠. 이자가 중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부다. 근데 뭐 공자 이름도 잘 모르면서 뭐 공자 제자 이름까지 뭐 그렇게 부르면 내가 분명히 좀 자공은 이런 기억은 났을 거예요. 공자의 학문 단체 학단, 그 학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자 또 이제 뭐 네모가 나오네. 이게 온전한 한 울타리 안에서 온전하게 조직되어 있는 게 단체예요. 온전한 단자.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을 하는 그 서로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라는 말을 썼죠. 그 유교는 동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도반이라고 하나? 도반은 이게 불교 쪽에서 많이 쓰죠. 그 길을 같이 가는 짝꿍이다 이런 얘기. 도반. 맞죠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린다고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반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건 이제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같이 수도하는 사람. 여기서 동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걸로 본 거예요. 유교는 평생 공부. 그래서 뭐래요? 논어 첫머리에 첫자가 뭔지는 학자예요.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뭐 근래에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공자께서부터 이미 하는 말. 평생 학습. 학이 시습지는 언제라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부려 여로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쁜 건 혼자 기쁜 거예요. 혼자도 기뻐하는 건 열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낙이에요. 낙. 그때 같이 기뻐하는 친구가 오는 거예요. 유붕이 자원방에는 부려 낙화. 그 글자 한자가 다 그렇게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는 연락이라는 말은 그렇게 붙여 쓰는데 원래는 연자르고 낙다르다. 열은 혼자도 즐기는 것이고 기쁜 거, 혼자 기쁜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 또 우스개 말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근데 혼자도 기쁜 거예요. 혼자 공부해서 한자 알아가는 거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유교도 도학이 아니에요? 도학? 네? 유교도 도학이잖아.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 도학이죠. 이것도 유교도 내내 도학이죠. 도학. 예. 그래서 유교도 안 쓰는 건 쓰기 안 쓰는 거 쓰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불교에서 많이 쓰고 도반이라 해도 되는데 이제 불교 쪽에 더 많이 쓰고 차라리 동학이라는 게 더 같이 공부하는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는 게 얼마나 더 알겠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 많이 해요. 예습하라고 해서 안 틀려보려고. 근데 가끔 틀리면 그랬어요. 순시에 여러 선생님 그 시가 말씀오면은 그 시가 안 나오네요. 어떤 시호자. 시호자. 시호에
시호가 어떻다고? 저거 아니 그게 원 시자라고 묻잖아요. 무슨 시냐고. 그냥 시호 십자 시호 네. 시호 십자. 그래서 물자를 함부로 쓰지는.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천도의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이것이 두 자가 모여지게 변화. 괴의 변화가 바로 효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열의 변화. 가장 큰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천이고 이것이 후천이라고 본다면 선천적으로는 이미 변화가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화의 책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은 이미 태어난 걸로 일단 변화 끝나고 내가 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야 돼. 이게 변화라고 하면 시간의 변화거든요. 이 시간 변화에서 저는 1단계는 끝난 거고, 앞으로 나아서 시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명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붙자는. 아버지 붙자는 이게 나는 그때 그 잘못이, 회초리를 들은 이거라. 이거 하고 같이 오려고 그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비 붙자다. 그래서 자식을 회초리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나 주역 공부하니까 이게 틀렸어. 시간을 이어가는데, 시간을 이어야 될 책임이 앞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줬으니까 낳아준 거는 누구의 책임이야?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위에서 책임진 거예요. 위의 책임이고,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이어줘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뭐냐면 자식을 낳아서 배를 잇는 것이 일탈의 책임이에요. 결혼하면서 배웠어요? 할 수 없이 해보려고 해도, 날려고 해도 못 나면 몰라도, 왜 처음부터 안 낳는 거야? 자기를 낳은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이어야지. 그 하늘 아래 이렇게 대가 소통이 되는 거, 그게 사길교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이게 주역에 지천 태교에 나와요. 지천 태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여하튼 주역 공부해보니까 결국은 이 뜻이, 글자의 뜻이 말이에요. 상당 부분 풀려요. 이게 맨날 그냥 자식 매들고 공부해라, 해라 하는 게 애비요? 애비가 왜 때리기만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때리는 건 왜 때리냐?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거지. 그 사랑이 맨데 무슨 폭력이라고 한다나? 그게 폭력이란다나? 학생도 폭력을,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교사는 우선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는 어디 가서 하느냐? 학원 가서 하고, 여기 와서는 잠자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거 뭐라고 하면 고발이, 제 부모한테 일러붙여서 뭐라고 하고, 폭언하고 폭행했다 이런.
그럼 학교는 뭐예요? 그냥 졸업장 배우는 과정이요? 거기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냐? 교육은 교권이 있어야 이루어지냐? 사랑의 배를 칠 줄 알아야 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그게 이제 일부 정역이 말하는 후천 변화, 후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는 것을 후천 변화라고 해요. 선천 세계가 후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천지 빛괴예요. 빛괴는 막힐 빛자 빛괴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지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천 폐괴가 나와요. 폐괴. 왜 지천 폐괴냐? 하늘은 위에서 하늘대로 하는 일만 그냥 하고 땅은 밑에서 땅이 하는 일만 있으니 이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건 막힌 세계예요. 선천의 세계는 소통이 안 돼서 막힌 세계예요. 근데 후천의 세계는 이게 뒤바뀌었어요. 땅은 할 일을 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고 하늘은 할 일을 다 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그러면 뭐예요? 뒤바뀌었잖아요. 그게 후천세계, 지천태교. 그 태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로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근래 얼마 동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이게 후천 변화다. 이 예언을 한 게 바로 150년 전, 130년 전에 일부 김항이라고 원래 이름은 있을 때자 날일자 제일이로 나왔는데 제일이었는데 이게 광산김 씨의 경력공 자료인데 항자라고 하면 항상 항자가 있다. 이거는 32번째 두 번째 궤 이름이 항이에요. 이 항궤는 성인 지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제 호가 일부예요. 한일자 지압일자. 하나의 지압이라고 하는 뜻에서 보통 평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지압이 붙자가 아까 얘기한 하늘도 높은 게 하나의 지압이면서도 하늘도 높다는 그런 자부심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게 정역이라는 거죠. 그 정역이 나오니까 주역에 안 풀리지 않던 그러한 해석이 어려웠던 잘 안 풀리던 문구가 그 해석이 딱 풀리는. 그래서 그 예언을 그러니까 앞으로 후천 세계가 그냥 지금 뭐 G2까지 얘기하잖아요. G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잼버리 실수하듯이 그렇게 실패하면 아니고 제대로 잘하면 G2도 가능한 후천의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게요. 주요 공부한 바로 가면 그렇다. 그 진도는 별로 못 나갔네요. 만나고 이것도 진도니까. 좋아요. 잘 마치겠습니다.